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종목 탑10으로 시장 분위기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실 분들입니다. MHB 인베스트 김성훈 이사, 유한타증권 유민수 부장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종목 바로 10위부터 공개해 봅니다. 일진전기 정말 대단하네요. 지난 거래 장 마감 이후에 유상증자 단행 소식에 시간의 하한가를 가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 하락을 다 감아 올려내고 있습니다. 약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단행 소식에 장중 9%까지 급락했었는데 외국인가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밑꼬리를 알고 낙폭을 축소하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현 수주잔고 1조 2,500억 원 규모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 증설로 유상증자를 결정한 건데요. 앞으로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초고압 변압기 이 공장 증설에는 682억 원, 초고압 케이블 공장 생산량 확대에는 3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설비 증설이 완료가 되면 변압기 생산 능력은 올해 말 대비 2026년 말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한 4,330억 원 규모로 전선 부문도 올해 말 3,800억 원 대비 2026년 말 6,2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유증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으로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긴 하나 향후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매출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를 키우면서 낙폭을 줄여내는 일진전기가 오늘장 종목 10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부모님들의 지갑 루팡 캐치 티니핑 활약에 반등에 나서는 쌈즈엔터가 오늘장 종목 9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이 외형 성장 가속화에 대한 기대로 신저가 부근에서 주가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 161억 원, 전년 대비 50% 증가했고요. 아직까지 영업 손실 42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만 외형 성장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하반기는 또 한국과 중국의 완구 시장 성숙입니다. 실적 반등 기대된다. 상저하 고의 흐름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미니 특공대 캐치 티니핑 9월 새 시즌 방영 효과, 특히 캐치 티니핑 새 시즌 최고 시청률이 무려 20%를 돌파하면서 그 기대를 높이고 있고요. 12월에는 시즌 3 중국 진출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탈 카드봇도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 모멘텀을 더욱더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또 12월에 판교에 티니핑 월드 오픈 예정입니다. 이슈와 모멘텀이 많죠. 하반기 이 모멘텀이 강화되고 실적 개선과 함께 내년에는 외형 성장뿐만이 아니라 수익성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쌈즈엔터가 9위 차지했네요.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 8위 살펴봅니다. 테마 내에서 교육, 일자리 테마가 오늘 또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수능 심화 수학 도입 문제라든지 내신 5등급제 이 전환에 대한 문제 등을 논의해서 연내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수능 이후에도 교육정책 개편 움직임에 교육주들이 들썩이고 있고요. 메가MD, YBM넷 등 강세에 두드러집니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공약 정착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일자리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 이 교집합에 있는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율비스 등의 흐름도 눈에 띕니다. 이 교육 일자리 테마의 힘 얼마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8위 차지했네요. 자,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인 전략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10위는 일진전기입니다. 오늘 개별 이슈가 있었죠. 이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 발표에 오늘 장중 9%까지 급락을 했다가 현재는 그 낙폭을 만회한 상황입니다. 워낙 이 중장기 성장 기대감 아직까지 유효한 상황이죠. 이 지금의 조정, 이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은 1,000억이라는 숫자 자체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지난 주의 시간에서 좀 시장이 좀 눌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총 4,000억대의 주식이 1,000억대의 어떤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삼자배경도 아니죠. 좀 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 그동안 강조를 드렸다시피 변압기 섹터에 대해서는 전혀 피크아웃이 아니고 여전히 커 나가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일진전기 유중 캐파의 어떤 확대 목적을 가지고서 유중을 했기 때문에 변압기 캐파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유중이라면은 결국 이 유중은 이제는 시장은 호재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변압기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일진전기 유중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던 캐파 부족 혹은 변압기의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역시나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좀 접어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시총대의 과한 유중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의 어떤 단기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9%까지 갔다가 다시금 올라서는 어떤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바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밀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주가의 변동성이 딛고 난 이후부터는 다시금 뭐 HD 현대일렉트릭, 효성, 중공업과 같이 잘 가고 있는 이런 형님들의 어떤 뒤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나 변압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유상증자 규모에 대한 부담이 있기는 하나 확실히 이 생산 능력 확대해 나가는 그 발걸음을 봤을 때는 피크아웃보다는 업황에 대한 그 호조를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호재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로 좀 작용하고 있기는 하나 유상증자에 대한 이런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점차 자리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분석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9위 쌈지엔터 살펴봅니다. 뭐 저출산 관련주이기도 하고 최근에 뭐 실적에 대한 개선, 앞으로의 중국 모멘텀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급등을 또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유민수 부장님? 예, 사실 뭐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다른 코너에서도 이제 낙폭과대의 관점에서라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강한 좀 상승이 나오는 중인데요. 뭐 잘 아실 거예요. 뭐 어린 자녀들 이제 그 키우시는 분들은 캐치 티니핑으로 너무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제작, 그다음에 뭐 MD 제품 제작 유통, 그러니까 종합 퀴즈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보면은 이제 TV, OTT, 뭐 케이블 TV 등의 뭐 다방면으로 지금 미디어 채널에 진출해 있고 국내 최대 3D 애니메이션 제작사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앵커님 계속 강조하셨던 중국 등 각국의 이제 OTT 퀴즈 부분에 상위권에 현재 랭크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13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이제 161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요 전년 동기 대비 50% 올랐거든요. 1분기, 2분기에서 3분기에도 역시 외형 성장을 증명해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영업이익이 42억 원에 이제 적자 전환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신규 산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증가라든지 아니면 유통구조 이제 전환에 따른 어떤 비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일회성 비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이고 그런 부분이 오늘 좀 부각되는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4분기는 성수기예요. 4분기 성수기고 그 다음에 9월 런칭한 새콤달콤 캐치 스니핑 이것도 상당히 흥행이거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테마파크 분당에 있는 테마파크 티니핑 월드 판교가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어떤 분위기로 이제 점쳐질지는 한번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출은 계속 커지고 수익성 부분도 훼손된 부분이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 역시 이런 어떤 성장세는 좀 유지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개년간 매출액이 상당히 고공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낙폭과대와 더불어 이 꾸준한 외형 성장, 이 긍정적인 의견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메가 M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달 초 이 교육발전 특구 조성 관련해서 이 교육주 들썩이고 있었었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뭐 테마주라는 성격이 있긴 하지만 역시나 뭐 내년 총선 앞두고 조금 더 계속 기대감 가져가도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지난주에 시장이 약간 좀 뭐랄까요? 눌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면서 소위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좀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그런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픈놀이라는 종목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와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그 모 정치인 관련된 종목으로 갑자기 엮이면서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픈놀이 아시겠지만은 구인구직 플랫폼이죠. 그러면서 이것도 한편으로는 교육 관련주로 엮이고 있다 보니까 거기 세트에 속해 있는 종목들인 메가MD, 애니능률, YBM넷 같은 종목들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년 총선 아직까지 좀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인맥 관련주에서 정책 관련주로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들 종목들의 상승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엔테스라는 종목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자발찌의 어떤 프로그램을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를 가지고서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쌈지 엔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꿈비 같은 이런 저출산 관련 테마주들 역시도 오늘 시세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인맥 관련주에서 정책 관련주로 좀 뭐랄까 시선이 옮겨가는 흐름들도 서서히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테마주는 테마주답게 여러분들끼리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뉴스와 이 차트 이평선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손절선을 잡고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길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뉴스와 테마에 따라서 단기적 모멘텀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은 뭐 2차 전지들의 반등으로 지수도 괜찮지만 정책적인 이슈 그리고 낙폭과대주들의 반등 또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종목 7위 살펴볼까요? 엑셀의 대장입니다. 선익시스템도 좀 올라서나요? 실적적으로도 개선되어 가고 있고 모멘텀도 조금씩 짙어지고 있습니다. 소형 OLED 증착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유일 업체 선익시스템이 오늘 장 종목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3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 전년 대비 75% 증가했고 영업 적자를 축소하고 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건데요. 4분기에는 납품이 다소 좀 이월되면서 부진한 실적이 전망되기는 합니다만 내년 상반기 큰 폭의 실적 성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년 상반기 납기 예정으로 내년 2분기부터 중국향 납품이 예정되어 있고요. 중국 업체들이 관련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신규 수주 기대감도 높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개선되고 글로벌 업체들의 XR 기기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이 XR 모멘텀 또한 주목되고 있는 선익시스템, 증권사 호평과 함께 강한 상승으로 7위 차지했습니다. 최근 주가 꺾이는 흐름에 우려를 키웠던 엔터주도 다행히 오늘 반등을 시도하면서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JYP엔터가 6위입니다. 앨범 성장 정체 우려에 지난 거래 9%까지 급락하면서 걱정을 키웠는데 중국 공구 감소는 어느 정도 실적에 반영이 되었고 중국을 제외한 기타 해외 지역의 팬덤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앨범보다 더 큰 규모의 음원과 공연의 실적 성장을 주목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하락 과도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또 무엇보다 JYP엔터는 스트레이키즈의 앨범 빌보드 200 1위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으로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4개 앨범을 연속해서 빌보드 200 1위에 올려놓은 팀은 BTS와 스트레이키즈뿐입니다. 이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하는 엔터주, 하락 폭에 비해 오늘 반등 폭의 힘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하락을 멈추고 주가도 점차 진정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네, 각각 7위와 6위 살펴봤습니다. 선익시스템부터 진단 들어보도록 하죠. 뭐 낙폭과대주 그 관점에서도 조금씩 개선되어가는 종목들의 반등의 힘이 두드러지는데요. 그 안에서 선익시스템의 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뭐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3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액이 이제 204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뭐 1억 원이지만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 이런 모습은 좋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매출액이 큰 폭 증가하였다는 게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일단은 소형 올레드 증착 장비에서는 업계 최고죠. 그래서 독보적인 회사라고 좀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올레드 증착기 시장에서는 전 세계적 MS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패널 주요 매체에서 BOE, 이제 최근에 BOE를 제외하는 곳들이 많죠. 애플도 그렇고. 그래서 제외한 곳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동사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오늘 조금은 더 부각되는 모습이 아닌가라 생각을 하고 있고, 동사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동사 전부 다 이제 고객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의 이제 예를 들면 시아향 이쪽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증착 장비 납품이 이제 계속 내년에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지금 이쪽에 지금 투자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고객사도 둘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선익시스템을 보시면 상당히 그 메타버스 관련으로도 많이 이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XR이나 MR, VR, AR 이쪽에서 동사의 증착 장비가 상당히 역할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관성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키워드들 보시면 NFT, 뭐 코인, 비트코인으로 코인,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도 상당 부분 주가가 큰 폭의 조정, 긴 기간의 어떤 조정을 뒀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어떤 모색을 계속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은 접근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낮은 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단기의 어떤 상승 이런 트레이드 관점을 접근하신 다음에 4분기 실적에 만약에 전후에 조정을 준다면 다시 재매수하고 가져가는 모습 이렇게 한번 전략적으로 펼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이 JYP 엔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뿐만이 아니라 이 엔터주들 당초 이 긍정적인 전망과는 다르게 최근 연달아 이슈가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은 다행히 좀 반등에 나선 모습이기는 한데 이 엔터주 가운데 JYP 엔터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그래도 이제 엔터 메이저 4개 회사 중에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미들맨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렇지만은 이 역시도 금요일 날 다른 엔터주들과 같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좀 아쉽게 나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 유튜브 구독자 수 한 250만을 좀 가지고 있는 모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에 박진영 대표가 실시간 라이브로 출연을 했습니다.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공개 IR을 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뭐 지금 자리에 주가 나쁘지 않다라는 이제 발언을 좀 하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일단은 14만 6천 고점을 찍고 나서 9만 원을 깨지고 났죠. 그러면은 결국 고점에서 거의 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반등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상하지는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분기는 엔터 주식들의 전형적인 성수기이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충분히 반등을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엔터주 하락의 빌미가 되었던 것이 바로 중국 팬들의 대량 구매 변화의 어떤 감지가 나왔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뭐 50장, 100장씩 이렇게 언제까지 살 수가 있겠냐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앨범 그리고 굿즈 등의 판매로 인한 성장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누군가는 느끼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시혁 대표가 나와서 얘기했던 것들 K-팝에 어느 정도 위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발언도 어떻게 보면 이것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만 뭐 지금까지도 잘 해왔듯이 한 번 더 도약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약점을 이제 잘 캐치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런 약점을 잘 보완해서 한 단계 K-팝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좀 시간을 좀 두고서 여러분들이 엔터주들의 경우에는 내년 한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좀 보시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도 함께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베이비몬스터의 데뷔 일정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블랙핑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같이 잔존해 있다 보니 주가에 또 낙폭 여기도 깊었거든요. 근데 블랙핑크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 조금 더 반등에 나설 수 있을까요? 네, 블랙핑크 역시도 이 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룹 차원에서 활동은 할 수는 있지만 개개인별로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미정이다라는 어떤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잠깐 좀 반등을 했었습니다만은 뭐 다시금 회사 측에서는 또 뭐 아니다라는 식의 또 내용이 또 나오면서 좀 주가가 갔다 좀 뭐 변동성을 다시 한번 크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회사 측에서 빨리 이거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결론을 정확하게 지어줘야지만 이것이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가 있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론사에서는 이거는 맞다, 여기서는 아니다. 자꾸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혼란만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것은 확인을 해보시고 없으신 분들의 경우는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회사 측에서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단도리를 좀 지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엔터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 주의 첫 거래에 우리 시장이 흔들림 없는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도 섹터의 컴백과 함께 낙폭 과대주들도 지수에 힘을 불어넣고 좀 있는데요.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유입되면서 2,5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2,49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800선을 넘어 단숨에 810선에 안착하면서 2% 가까이 오른 81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두드러진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업체들 2024년과 2025년에 뚜렷한 실적 개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대형 셀 3사 모두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가 가장 탄력받으면서 4.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들 중국향 비중을 덜고 다른 나라로 판로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중 LG 생활건강은 브랜드 VDL의 지난달 일본 온라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2%가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대형주들을 향한 투짐은 아직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11월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름폭 키워가면서 2.2%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전반은 쉬어가지만 테슬라형 부품업체로 잘 알려진 명신산업은 탄력받고 있습니다. 바로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브룩스 카운티에 자동차 부품 2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브룩스 카운티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위치한 오스틴과 인접해 사이버 트럭 대략 생산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급증한 가운데 6%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관련 회사로 잘 알려진 레이가 미용 성형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과에다가 미용 의료까지 두 가지 모멘텀 다 가져가면서 오늘 15%의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오늘 장의 종목 5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잊혀져 있던 수소 관련주들도 반등에 동참하나요? 두산퓨얼셀이 5위의 순위 이름 올렸네요. 이 반등의 힘을 불어넣은 이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일 수소 분야 협력 의지를 피력하면서 주가도 꿈틀댑니다. 수소와 암모니아 한일 중심의 공동 공급망 구축 등 특히 수소는 한일 양국 협력의 잠재성이 큰 분야로 시너지 기대가 높은데요. 현대차의 수소차 압도적인 세계 1위, 일본은 가장 많은 수소 특허를 보유한 기술력, 이 협력 기대와 함께 두산 퓨얼셀을 비롯한 S퓨얼셀, 비나텍 등이 동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의 힘 연속성이 있을까요? 살펴보시죠. 자, 역시 낙폭과대,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슈와 함께 최근 바닥 잡고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 이녹스 리튬이 삼성 SDI와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탄력받습니다. 이녹스 리튬이 2차 전지 사업을 본격화한 이래 첫 공급 계약으로 2025년부터 2030년 말까지 총 5만 5천 톤 규모의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을 공급합니다. 삼성 SDI와의 이 협력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또 2차 전지 사업 성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또 자체적으로 보면 2024년 상반기부터 화이트 OLED 패널 출하량 증가와 함께 점유율 회복 기대되고요. 2025년에는 이 수산 리튬 양산 등의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주목하면서 낮은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순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자, 오늘 또 조선주들의 동반 반등 속에 한화오션 유상증자 완료 이후의 그 흐름을 기대하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오늘장 종목 3위입니다. 신조선가 지수 5주 만에 또 177포인트로 상승하면서 선가 상승이 지속되고 수익성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 조선사 수주량이 전년 대비 41% 감소한 수준으로 세계 전체 조선업 감소폭보다 더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조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수주 규모는 줄어도 수익성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선사들의 선별 수주 전략과 선가 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또 인력 문제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오션 지난주에 세계 최대 암모니아 운반선 4척 그리스 선사로부터 수주했고 카타르 LNG 운반선 2차 수주 물량을 또 감안하면 연내 연간 목표를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상증자 완료 이후 방산과 해상풍력 사업 투자 확대를 기대하면서 또 방산의 미국 법인 열리면서 해외에 대한 박차 가하고 있죠. 강한 양봉을 그리면서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전략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이 두산 퓨어슬입니다. 이 모처럼 만에 이 강한 반등에 나서고 있는 수소 관련주 가운데 두산 퓨어슬입니다. 오늘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그런 가운데 오늘 수소 관련주 좀 지금의 반등의 힘 좀 더 기대를 가져가 봐도 좋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네, 참 신재생 쪽이나 수소 쪽이 과거에는 상당히 참 좋았는데 최근엔 주가 흐름이 안 좋죠. 그래서 최근에 이쪽에 리포트나 여러 가지 얘기 논조를 보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라는 얘기들이 대부분이고 목표가 하향들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도 동사 역시 수주 부진했다는 실적 부진, 그 다음에 추정치 역시 계속 하향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역시 그거를 좀 대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 매출액은 좋았는데 사실 이건 기저효과 부분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쪽 전방 수주 산업에 대해서는 부진이 역시 계속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 다만 4분기에는 좀 200메가와트 규모의 수소 발전 입차 시장 이런 것들이 예고돼 있는데 동사가 한 절반 정도는 좀 가져갈 거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받은 수주 같은 경우가 2년 내에 이제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적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계속 글로벌적으로 이연이 되고 있고요. 지연이 되고 있고 기수주된 프로젝트 역시 착공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좀 이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답답하고 어려워 보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24년도 아주 서프라이즈 실적으로 개선되기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보유자분들이라면 일단은 최근에 나온 한일 어떤 수소 협력 부분, 그 다음에 내년에 국내 수소 파워팩 이 부분도 조금 모멘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역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수소 모멘텀이 또 작동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긴 투자 관점에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어떤 스토리, 청정 에너지에 대한 스토리, 이런 수소에 대한 청정 에너지 부분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고, 다만 좀 빠르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비중이 크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반등이 나온다면 일정 부분은 조금 비중이 크신 분 조금 줄이고 좀 움직이는 섹터로 좀 옮겨가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긴 호흡에서의 장기적인 성장성으로 수소주는 바라봐야 한다. 일단 오늘의 양봉은 단기 추세 전환으로 보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여기도 이제 낙폭과대 최근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그래도 투심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녹스 리튬에 대한 모멘텀이 또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물론이죠. 2차 전지 소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지 3에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 소재를 하겠다라고 말로만 얘기를 하고 주가만 이제 올랐다가 다시 다 내려온 여러 유명한 테마주들이 많은데요. 그것과 달리 착실하게 잘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이번 달 수산 리튬 공장 착공을 했고요. 탄산 리튬 공정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아침이죠. 삼성 SDI와 수산 리튬 공급 계약 뉴스가 나왔습니다. 첫 공급 계약 뉴스인데요. 역시나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분야에서도 고탄성 반도체 접착 소재도 신규 개발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반도체 소재, 2차 전지 소재 양쪽으로도 시장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두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분야 지금 거의 주도 업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역시 바닥을 현재 잡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여기에 대해서 OLED 쪽에 대한 소재 어떤 수혜까지 더해진다라면은 세 개의 업종에 대한 수혜가 동시에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의 경우에는 주가는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 천천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안정적으로 모아가도 괜찮다.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입니다. 대규모 긍정적인 수주 있고요. 업황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그 속에 이 하나오션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예, 사실 뭐 방송에서 계속 뭐 조선업하고 이제 엔터 쪽에서 저도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주가는 뭐 대응의 영역이라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전제된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인데 사실 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데 조선업도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좋은 아주 급상승하는 모습은 아닌데 조선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클락슨 신촌업 지수를 보면은 올해 1월 27일 이후 42주 연속 상승되거든요. 그다음에 일부 뭐 피크아웃 논란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이제 중국 업체한테 많이 양보를 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도크는 슬롯은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질적인 CEO들도 지금 조선업 CEO, 조선사 CEO들도 질 좋은 양질의 지금 수주를 받자라고 하는 기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수주를 보면 전 조선사별로 뭐 HD 현대중공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아시아 소재 선사 대상으로서 상당히 신조선가에 버금가는 어느 거는 상당히 또 신조선가 대비 높은 가격에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거든요. 역시 삼성중공업도 역시 캐나다 업체하고 주요 건조합의서 체결했고요. 동사 역시 지금 14일 날 오세아니아 선주 대상으로 초대형 LPG하고 암모니아선 내척을 6,562억 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는데 이 부분도 높은 가격에 지금 체결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높은 가격에 공급자 우위에 있는 거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일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룹 IR 팀장이 하나오션으로 급파됐다는 얘기. 이런 것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그룹 차원의 신경을 쓰고 있다. 뭐 나쁘지 않은 겁니다. 펀더멘탈하고 기본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나쁘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하나그룹으로 편입 이후에 역시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요한 방산 쪽에 대한 포커스를 지금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뭐 예를 들면 잠수함 같은 중장기 성장 동력은 계속적으로 투자라든지 모멘텀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뭐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조선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봐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런 수주들이 내년부터 매출을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실적들은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주량보다는 질적인 수주와 맞물려서 신주석가 상승과 맞물린 내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조선주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유가가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내 빠지다가 그나마 좀 반등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 조선주가 유가에 대한 민감도는 다소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 흐름에 대해서는 같이 좀 봐야 되나요? 김석유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과거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유가와 거의 동행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 같은 건 좀 유가가 좀 따로 노는 듯한 흐름도 분명히 발견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제 그동안 받아놨었던 수주 잔고를 우리가 놓고 본다라면은 역시나 지금 많이 밀렸었던 주가의 어떤 수준 위치만 본다라면은 수주 잔고와 지금 주가 위치 결국은 지금부터는 주가의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환율이 1,29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다시금 우리나라를 사고 있는 듯한 모습이 지난주부터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동차를 먼저 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조선주를 좀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어떤 조선의 어떤 슈퍼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의 퀘스천 마크를 조금씩은 이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충분히 주가 밀린 것을 감안을 하고 환율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외국인의 움직임까지 더해진다라면은 뭐 정고전까지는 조선주들의 경우는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주가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 조선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의견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랜드튜브님께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만 약하네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완성차 투톱을 비롯해서 부품주들도 대체로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 저점 매력이 부각되면서 오름세를 보였기에 오늘은 숨을 고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아 0.7% 하락하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은 오늘도 들어오면서 닷새째 순매수 지도
계속되는 가운데 이렇게 대형 수급 받쳐주고 있고요. 이 배당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12월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란 하늘님의 의견입니다. 이 파도는 괜찮을까요? 마이너스 15%인데요. 라는 걱정 담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파도가 최근 주식시장의 화두로 꼽히고 있죠. 이 주가 방향과 또 새로 나오는 뉴스들에 다들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하락을 딛고 이 상승 VI가 걸리기도 하면서 현재 9.2% 오름폭 나타내고 있지만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이 투심을 돌릴 만한 소식은 전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배용준님의 의견입니다. 이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메디아나 인수란 뉴스를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AI 전문회사 셀바스 그룹이 국내 1위 의료기기 회사인 메디아나를 인수하면서 의료 AI 사업의 판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가 들려오면서 인수되는 메디아나는 초급등을 보여주면서 장중 마이너스 6%에서 지금은 26% 초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디아나에 이어서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네, 개별주들의 흐름 또한 두드러지는 가운데 오늘 예상외로 선방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장 종목 2위 공개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생각보다 강합니다. 2차 전지들의 투심을 좀 풀어주나요? 상장 첫날 공모가 36,200원 대비 58% 오른 57,200원에 마감을 했고 오늘 추가 상승을 이어가더니 상한가를 터치하고 74,300원으로 공모가 2배까지 급등해내고 시총 5조까지 올라섰습니다. 저조한 실적, IPO 흥행 실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예상외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기차의 일시적인 수요도나 가능성은 존재하더라도 전기차로의 대전환 방향성은 확실하다. 내년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 대선으로 인한 친환경 정책 불확실성,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우려는 여전하긴 하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한국 배터리 수요는 양호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내년과 내후년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보일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질 종목 선별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셀 양극재 중심으로 전반적인 2차 전지주 상승과 함께 오늘 지수도 한숨을 덜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승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망의 오늘장 종목 1위입니다. 올해 재무 안전성 확보에 이어서 CES 혁신상 수상 등의 호재에 반응하면서 장중 18% 급등, 5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두산 로보틱스 그 반격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3분기 실적 양호하게 나온 이후부터 투심 개선이 뚜렷합니다. 여기에 17일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 로봇주 전반의 훈풍도 한몫했죠. 3분기 12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외형 성장을 보여줬고 61억 원의 영업 손실이지만 내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의 라인업을 늘려서 외형을 키워나가고 있고 또 북미, 서유럽의 시장을 강화하고 중남 미 동남아까지 신시장 개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3분기 말에 판매 채널 2022년 대비 22개 증가했고 2023년까지 판매 채널 103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현재 100여 개의 국내 채널 이외에도 3년 뒤 2배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인데요. 수급 탄탄하게 유입되면서 반등 탄력 강하게 가져가는 두산 로보틱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각각 또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상한가를 다시 한번 터치하면서 오히려 상장 그 이틀째에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양극재 핵심 원재료죠. 하이니켈 전구체를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인데 올 상반기 한창 2차 전지 섹터가 좀 잘 나갈 때 예상되는 시가총액이 약 10조 원 정도로 평가를 이제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워낙에 2차 전지 섹터가 좀 밀리고 있고 워낙에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모가 거의 뭐 IPO 역시도 거의 뭐 실패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공모가도 거의 뭐 3조 언더에서 상장이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소위 말해서 빈집 효과가 발현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싸게 상장했다. 뭐 상반기 이 정도까지 평가가 되었었는데 이 정도면 싸다라는 심리가 이제는 몰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한 번 더 시세가 몰렸었고 그 이후에 첫날에는 이제 첫날에 팔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이미 다 팔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호 매수가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소위 말해서 빈집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쪽을 사이에서 일단 노리고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뭐 잊혀진 섹터의 어떤 수급을 다시 한번 좀 살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뭐 3년 후에 예상 매출을 가지고서 목표가를 여기서 뭐 한 뭐 4배, 5배까지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뭐 내년 실적 가지고서 잊혀진 섹터의 목표가를 무더기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3년 뒤에 실적 가지고 지금 주가를 땡긴다는 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고요. 역시나 펀더멘탈보다는 수급 논리에 의해서 단기 모멘텀 플레이가 현재 에코프로 멀티리얼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올라가게 된다면 역시나 다시 한번 주가는 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나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 단기 적금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어서 1위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당히 흐름 좋은 두산 로보틱스죠. 이 내년 실적 기대와 더불어서 이 로봇 개정안 이 이슈와 함께 상당히 잘 가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조금 더 추가 상승 좀 어디까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예, 17일 날 이제 지능형 로봇법 개정 시행됐죠. 그래서 일부 이제 재료 노출로 인식해서 이제 조금 조정을 줬는데 이제 동사는 그에 계속적인 수급이 있었죠. 근데 특히나 연기금 수급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14일 연속으로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저는 사실 이제 로봇 섹터를 바라볼 때 원래 중심축 역할은 이제 레인보우틱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챗봇 출시가 이제 좀 연기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동사가 가장 지금 적극적인 어떤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4일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외연 성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뭐 쌈지 엔터걸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성장주의 매출의 상승, 그러니까 영업에 대한 적자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올해도 내년에 잘해야 내년 어느 시점에 될 거라고 모든 투자자들, 그 기업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쪽의 구조적 성장을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떤 투심에 기여한 부분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보시면 판매 채널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상당히 커지고 있고 특히 북미 시장 위주로 이런 판매 채널이 커지는 거는 외형 성장에 상당히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로봇 산업에서 볼 때 이제 산업용 로봇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이제 글로벌 다른 외국 기업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고 50% 이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기업들은 대부분 협동 로봇, 그러니까 약간 니치 마켓 성격에 있는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의 많은 플레이어들이 지금 주가 역시도 부각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동사의 어떤 주가 상승이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일단 저는 이제 이제 가격적인 전략 측면에서 볼 때 최근에 이제 상승한 모습 이런 모습도 보이고 일단은 5일선 추세 매매가 이제 유효한 것 같고요. 연기금이 이제 어떤 중장기적 포석일지는 잘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지분을 높여가는 모습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연기금 수급이 단기적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매도 관점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저는 이런 말씀드렸어요. 6만 1,000원을 일단 목표가로 받고 6만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어떤 그때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지만 일단은 수익 실현 관점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까지 진단해봤습니다. 5위 두산 퓨어셀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류민수 부장, 김성훈 이사,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